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9월 3일 오전 8시 2분입니다. 오늘 영상을 뛰어넘으려고 했는데 혹시나 또 기다려주시는 분이 계실까봐 또 업로드를 하네요. 간단하게 보고 짧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시장 딱히 이렇게 볼 건 없고요. 오늘 제가 시황을 해드렸던 것들 가지고 간단하게 이런 것들 간단하게만 정리 좀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만원 미만 추석 선물만 불티나게 팔린다. 소매 판매 하락세 역대 최장이라고 합니다. 역시나 명절 때는 원래 전반적으로 좋지 않아요. 그죠? 저도 참 힘듭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오랜만에 이렇게 돈이 이렇게 쪼들려 보는 게 얼마만인가 싶어요. 정말 아껴 쓰고 열심히 쓰는데도 행사가 많다 보니까 좀 쪼들리네요. 여러분들. 다들 힘내시고요. 우리 또 추석이 좀 지나서 아마 가을 10월 달이 되면 그때는 좀 턴하는 시장이 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고, 역시나 그것의 기대에 대한 가능성이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팍팍해지 제가 찾아온 1020 신용카드 덜 쓴다. 1020 분들은 좀 아껴 쓰셔야 되죠. 그쵸? 이대로 가면 올해 30조 세수 결손 추경은 하면 안 되죠. 그쵸? 몸값 높아진 외국인 근로자. 참. 야간 수당 받으려 낮 근무 태만 오히려 생산성 떨어져 지적도. 그죠? 외국인 근로자들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우리 산업을 좀, 우리나라를 좀 잘 이끌어 가야 될 것 같아요. 보통 진통도 좀 많이 있을 겁니다만, 이 사람들이 정말 한국에 눌러 앉아서 한국에서 돈을 쓸 수 있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모두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주담대 한도 은행 따라 5천만원 차이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뭐 조여대 급증한 가계대출 9월에 주춤할 듯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스피 전망 어쩌고저쩌고 뭐 쉴만큼 쉬었다가 다시 달리는 2차전지. 그죠? 2차전지 제가 좋다 그랬죠. 그죠? 남들과 다르게 하셔야 됩니다. 어쩌면 당연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당연한 걸 놓쳐버리시는 순간 주식이든 코인이든 투자하다 보면 좀 망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프리카도 좋죠. 그죠? 아프리카? 그래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쭉쭉쭉쭉. 뭐, 나머지는 크게 볼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쿠팡 월회비 올리고도 사용자 늘었다. 그쵸? 저도 쿠팡 회원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배달을 너무 무료고, 일단, 어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녹화를 좀 하려고 했다가, 중간에 캔슬돼 다시 하면서 없어진 부분인 것 같은데, 배달의 민족과 쿠팡 있지 않습니까? 수수료가 보통 10% 정도 들어가요. 그러면 2만원 정도를 결제했을 때 2천원이 수수료를 빠지게 된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아침이다 보니 카톡이 막 날라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배달비를 한 2,800원, 약 3,000원 정도를 추가적으로 지불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2만원짜리를 팔았을 때 5,000원을 플랫폼으로 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리고 이제 가맹비, 뭐 프랜차이즈 치킨 같은 경우는 가맹비를 또 내겠죠. 그건 얼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생각을 했어요. 과연 그 돈이 많은 돈인가? 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가 배달을 시켜 먹는 입장에서 5천원이라는 돈은 굉장히 큰 돈일 수 있습니다만, 그 업주분들 입장에서는 저는 그렇게 큰 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욕 몰매 맞을 각오로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옛날 이제 배달을 우리가 할 때는 보통 이제 최저임금도 낮았었고, 배달비도 보통 2,000원 정도 했었잖아요. 그죠? 2,000원 정도 했었던 기억도 나고, 그리고 중국집 하시는 분들은 전문 배달원이 또 상주하고 계셨었고, 보통 그런 시스템이었었죠. 집 사장님이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뭐 일단은 배달 플랫폼이 없을 때는 일일이 다 전화해서 주문을 다 수기로 적고 기록해서 이제 주문을 적고 배달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번거롭단 말이지. 근데 이제 배달 플랫폼을 주문을 하면 바로 옵션들 다다다닥 찍혀서 영수증이 딱 찍혀 나오지 않습니까? 배달의 민족 주문하고 뜨죠. 그럼 이거 뭐 빼주세요, 뭐 주세요 쭉 적혀 있죠. 그리고 리뷰도까지 완벽하게 시스템이 형성되는데, 이건 변론을 하고요. 그것에 대한 편의성도 변론을 하고 좀 어느 정도 있으니까, 배달을 가끔씩 이제
심심하거나 답답하면 알바를 가요. 저도 그러다 보면 코인이 들어오면 한 번씩 해보는데 보통 최저 3,500원부터 시작입니다. 쿠팡이. 배민 파트너스도 비슷할 겁니다. 배민 라이더스도 3,500원부터 시작을 하고 거기 조금 이제 키로수가 조금 붙어 나가게 되면 보통 4,000원에서 4,500원 정도까지 또 옵니다. 그래서 보통 두 건을 한 묶음으로 배송을 시켜주거든요. 보통 7, 8,000원 정도 돼요. 그러면 아까 전에 2만원짜리를 팔았을 때 5,000원에 대한 수수료를 낸다고 했는데 거기서 실제로 플랫폼이 가져가는 건 1,000원밖에 안 되는 거거든. 나머지는 배달기사한테 가는 거거든요. 또 그러면 누군가한테 그런 말을 하겠지. 아, 배달비 너무 비싸다. 배달비 낮춰야 된다. 라고 주장하시겠지만 그렇게 배달을 하면 보통 한 시간에 100건 하면 잘 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15,000원. 정말 잘 치는 거예요. 그 정도면. 보통 좀 신호 다 지키고 안전하게 그냥 세워라 넣어라 저처럼 하면 보통 한 시간에 최저임금 까딱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딜레마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그런 얘기 좀 길어졌는데 그러다 보니 이런 쿠팡이 월회비 그리고 이제 넷플릭스 쿠팡 이츠도 있고 쿠팡 플레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많이 볼만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쿠팡은 회비는 계속 유지하고 있었는데 넷플릭스는 끊었다가 뭐 한 3달 지나면 또 절제 3달 쫙 몰아보고 이렇게 하는 편인데 아무튼 그렇어요. 네, 뭐 얘기 좀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졸려라. 네, 그냥 녹화할게요. 네. 더 이상 제 녹화는 못하겠다. 아무튼 DLNC 재건축 수주를 했다고 하네요. 네, 대구 거구나. 오케이.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는 사실 미국 증시는 이제 노동절이라서 휴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휴장이었고 그러면서 어쨌든 미국 증시가 살짝 오르는 듯한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아주 약간 상승 정도. 그렇죠? 뭐 크게 많이 오른 것도 아니고 많이 빠진 것도 아니고 그냥 약간 아주 약간 그냥 뭐 그죠? 원망도 다시 떨어지고 있네. 그래요? 뭐 그 정도? 별 발전 없죠? 자, 그러고 이제 그 환율은 뭐 1335원 그대로 그냥 거의 그대로. 그리고 엔화는 살짝 좀 빠졌네요. 그렇죠? 미국의 경기가 그만큼 강하다는 이야기겠죠. 빅 스텝을 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제 베이비 스텝 정도, 0.25 정도, 0.25 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나 보다. 만약 엔화가 9원 밑으로 빠지게 되면 또 편하게 또 사모아 보셔도 괜찮습니다. 편하게 사시라는 거예요. 편안하게. 실버는 뭐 작조정 중이고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는 뭐 또 올랐다가 조정했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네요. 그죠? 전 엔비디아는 죽어도 사지 않습니다. 차라리 테슬라를 사셔라. 메타도 많이 올랐나요? 메타도 참 옛날에 참 추천드렸었던 적이 있었는데 와, 메타도 장난 아니네. 좋아요. 금값도 이제는 고점을 조금 확인하는 모습인가요? 아직까지도 뭐 크게 빠질 건 아니다, 그죠? 상승은 조금 더 진행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사진 않겠습니다만, 뭐, 그렇게 걱정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즌에 올해 리세션은 제가 리세션 주장을 많이 했었는데 오늘은 아주 마일드하게 어닝 쇼크 정도로 넘어가고 내년에 조금 추세적인 하락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제가 갖고 있던 시나리오 중에 하나였죠. 시나리오 맞았다가 아니라 시나리오 여러 개 그려놓고 그 중에 하나를 맞춰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가을에 좀 상승이 좀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 자, 에너지 솔루션 도경하러 갈까? 얼마 지난주였네, 그 지난주였네. 생방송에서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엄청나게 상승해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뭐 따라붙기는 조금 그렇고요. 한번 조정이 좀 나와준다면 또 분할 매수 한 쪽으로 생각해 보셔도 괜찮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파이팅. 코스피 시총 3등 종목이에요. 네. 이 정도만 하고 비트코인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오늘은 아주 약한 반등이 좀 있었습니다. 아주 약한 반등. 근데 제가 이걸 잡았어요. 기분이 좀 좋아요. 물론 뭐 많이 먹으셔도 되고 못 먹으셔도 되고 뭐 그렇겠지만 일단은 제가 이거를 잡아냈습니다. 기분이 좋죠. 자, 언제였었냐면 9월 2일
5월 2일 오후 5시 20분에 그죠? 타점을 이야기를 드렸고 8천 넘어가면 절반 이제 엑스 하시고 한 턴 더 보셔도 된다. 그래서 원화로 말씀드리긴 했는데 요 타이밍입니다. 요 타이밍. 요 양봉을 보면서 여기서 매수에 대한 이야기 9시 20분이죠? 30분이죠? 그죠? 밀림목 싹 증가돼서 체결되고 공격하고 증조주가 한 번 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 이 녀석이 지금 핵심입니다. 그래요. 이게 제가 보고 있으면 잡아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걸 디테일하게 관리한 스윙으로 마감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 흐름이 쭉 상승할 흐름은 아니거든요. 쭉 상승할 흐름은 아니고 아마 많이 가면 한 6만 달러 정도까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6만 달러 만약에 넘어가게 되면 이건 먹는 거 아니에요. 다쳐요. 구경 하시다가 다시 놀림목에서 체결하시면서 이때 또 이렇게 가다가 이때 다시 들어가야 돼요. 타이밍에. 그럼 우리는 이제 들어가는 타이밍을 배우는 거죠. 저희 한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것들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요 구간 다이먼드 살짝 나오면서 거래가 터지는 양봉, 그리고 이 양봉은 어떻게 추세를 뚫는 타이밍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이때 배팅을 하는 겁니다. 손절 주고 들어갈 거냐 말 거냐. 1대1 오케이 넘어갔네요. 그렇죠? 네. 그 정도입니다. 네. 기분이 좋죠. 어쨌든 작은 거라도 잡아서 또 성실하고 부진을 하시는 분들이 작은 수익이라도 가져가신다면 저는 굉장히 기쁜 일이죠. 그래서 일단 이런 상황 속에서 알트코인들이 같이 좀 힘을 좀 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행이에요. 다행이고 일단은 저희들이 가을에 일단은 상승을 좀 바닥을 확인하고 연말 정도에서 내년 봄까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보고 있잖아요. 그게 뭐 100%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높은 확률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작년 가을 제가 작년 10월 달까지 그때는 좀 오를 거다라는 걸 말을 좀 대놓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리고 지금 사는 거더라고 말을 대놓고 드렸었는데 그만큼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도 지금은 과거 우리 연초에 봄에 우리 이성을 잃고 그냥 살던 그런 바보들 원숭이들보다는 지금은 훨씬 더 기대감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리스크는 내가 짊어질 수 있을 만큼 짊어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하고 싶으시면 정시로 넘어와라. 저도 없이 말씀드렸죠. 그죠? 그리고 그런 종목들도 상당히 지금 많이 올랐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그 개들을 좀 정리를 해서 코인 쪽으로 다시 조금 넘어올까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 저는 넘어오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금액으로 그냥 몇백만 원 뛰기 이렇게만 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주식을 시장에서 오래 머무르다 보니 이 코인에서 좀 노심초사하는 게 좀 싫네요. 왜냐면 얘네들이 펀더멘탈이 공개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배당금 받으면서 좀 싼 애들 좀 포트폴리오 짜면서 돌리면서 그렇게 사는 게 좀 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아무튼 뭐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역시나 비트코인 그 타이밍에 보시면 마스크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많이 움직이고 있다. 그죠? 타이밍 자체가 기가 막힌단 말이에요. 비트코인 움직이면서 범핑. 그래서 여러분들 노리실 때도 그냥 비트코인 타이밍에 맞춰서 매매하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좀 관심 있게 보던 에이브는 많이 움직이네요. 그죠? 많이 움직이는 것도 있고, 그리고 뭐 요스 플로도 다행스럽게도 좀 반등을 좀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NFT 힘을 좀 내고 있습니다. NFT 좀 내고 있고, 비밀한 녀석도 뭐 괜찮게 보고 있었었는데 지금 조금 약하지만 그래도 관심 있게 볼만한 부분이고, 그래서 일단 코인 시장 열심히 일단은 가을에 대한 이제 9월 달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9월 달쯤 되면은 뭐가 좀 보일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상승은 하지 않겠지만 시장이 살아나 죽지 않을 거야라는 모습들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희망 가지시고요.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그리고 코인으로 지금 보려고 진입각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너무 이성을 잃고 꼬라박지는 마시고 좀 느긋하게 보시면서 여러분들 언제 이 추세를 넘어갈 때 그때 배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배팅은 항상 이 흐름을 넘어갈 때, 길을 바꿀 때 그때 배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래도 희망적인 신호들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다. 하지만
이게 뭐 무조건 간다, 백배 간다, 뭐 이런 느낌까지는, 이런 상황까지는 아니고요. 그래도 다행이다. 시장 망하지 않겠네. 그리고 우리가 기대해볼만 하겠네. 바닥을 좀 확인하고 있네. 그죠? 조금씩 지금 들어오고 있죠, 그죠? 그리고 그 정도. 그리고 이제 미국 증시와 이제 더불어서 미국 증시가 빠질 때 얼마나 흔들릴 것이냐가, 그죠? 이렇게 요 정도. 왜냐면 미드권 한 번 흔들릴 거거든요. 흔들릴 때 그냥 살짝 보고 이제 당장하면 될 건 부분일 겁니다. 다만 아직까지도 비트코인 입장에서는 지금 여기가 열려 있어요. 그래서 다음 타점 7,500만 정도가 될 텐데 뭐 한 6천 살짝 넘어가는 정도 흐름에서 일단 7,500, 6천입니다. 잠시만요. 8,200만 원 살짝 넘어가는 흐름에서 가능성 있고, 그 다음에 7,500 정도가 타점 하나, 작은 타점 하나, 그리고 만약에 밑으로 빠지게 되면 한번 과감하게 덤벼 보셔도 좋습니다. 이틀 때 덤벼도 돼요. 그렇게 접근하시면 되겠고, 어쨌든 뭐 지금은 이런 식으로 진행돼서 갈란지 아니면은 여기서 좀 밀렸다가 이렇게 들란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은 이런 추세를 돌파할 때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죠? 이런 자리들은 이제 단타, 아주 작은 단타로서 아까처럼 그런 단타를 노리면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밑으로 빠졌다 가더라도 알트코인들이 나중에 이때 움직이게 되면 순식간에 이제 뭐 한 5배씩 다섯 배 50% 정도까지는 쉽게 움직여버릴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횡설수설했는데, 아무튼 뭐 요약을 하자면 코인 시장 나쁘진 않다. 근데 리스크도 크다. 하지만 기대값도 크다. 안전하게 할 거면 정시로 가라. 그리고 그런 종목, 추천 종목들 말씀드리는 것들 중에서 찾아봐라. 그리고 넥슨 같은 경우 지금 많이 다시 빠졌거든요. 넥슨은 나중에 혹시나 좀 더 빠지게 되면 또 관심 있게 보셔도 될 겁니다. 이 정도 하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하루도 힘찬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